네, 오늘 논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발표할 논문은 Speech Cap Leveraging Playful Impact Captions to Facilitate Interpersonal Communications in Social Virtual Reality라는 논문이고요. 되게 따끈따끈한 이번 CSCW 논문입니다. 그래서 퍼블리시된 지 이제 2달 된 논문이고요. 이거 혹시 논문 열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논문이 진짜 길어서 최대한 압축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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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인트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소셜 VR에서 이제 소셜 VR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부터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소셜 VR은 이제 다양한 협업 활동에서 좀 몰입적이고 상호작용적이고 이제 참여도 높은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 안에서 뭐 회의나 뭐 놀이나 이런 건 물론이고 뭐 잠자는 분도 계시고 뭐 술 드시는 분도 계시고 되게 다양한 액티비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소셜 VR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이제 그런 활동을 할 때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자들은 좀 소통을 하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제 텍스트, 보이스, 뭐 제스처 아니면 뭐 페이셜 익스프레션 이런 방법들이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제 문자의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 입력이 VR 안에서 텍스트 입력하는 게 정말 어렵고 그리고 이게 막상 입력하더라도 가독성 문제가 좀 존재하고요. 그리고 음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 환경 안에서 좀 여러 사람들이 마이크로 소통하다 보니까 좀 다른 소음에 의해서 쉽게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반응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스처나 표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컨트롤러로 어떤 동작을 트리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트리거하는 게 되게 어렵고 가상 아바타가 이제 이런 표정, 특히 표정 같은 거를 좀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 매개 환경에서 이제 기존 연구들에서 좀 대인 상호작용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회의나 AR, 뭐 문자 메시지 같이 좀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그런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키는 접근 방식들이 탐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연구에서는 되게 다양한 방법 중에 임팩트 캡션이라는 시스템의 영감을 받아서 이제 소셜 VR 안에서 임팩트 캡션으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임팩트 캡션이 뭐냐면 그 TV나 온라인 비디오에서 사용자들의 관심을 끌고 참여적인 시청 경험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되던 이제 2D 텍스트 기반의 이제 비주얼 이펙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런 임팩트 캡션을 본연 이제 사용자의 실시간 음성에서 추출한 언어적, 비언어적 정보를 바탕으로 캡션을 생성하고 조작할 수 있는 방식을 제시를 합니다. 일단 임팩트 캡션 이미지로 보면 제일 이해가 빠른데 그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혹시 러닝맨 가자는데 러닝맨에 뭐 이런 자막들 되게 많죠. 뭐 이렇게 막 뒤에 말풍선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네 이런 게 임팩트 캡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러닝맨에 가져온 이유가 이 연구에서 TV쇼 분석 같은 것도 하는데 그때 러닝맨을 분석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컨트리뷰션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소셜 VR에서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임팩트 캡션에 대한 디자인 스페이스를 제시를 하고 그리고 소셜 VR 안에서 인터랙티브 임팩트 캡션을 활용해서 실시간 음성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브 오브 컨셉 시스템 스피치캡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임팩트 캡션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효과를 입증을 하고 소셜 VR 안에서 커뮤니케이션 지원을 위해서 이런 창의적인 매체를 활용하는 스피치캡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네. 관련 연구들입니다. 관련 연구들이 이제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좀 약간 배경 소개 같은 게 많아서 되게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소셜 VR 안에서 대인 상호작용입니다. 이제 현재 소셜 VR 안에서 되게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인 커뮤니케이션 관련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서 감정이나 의도를 쉽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뭐 아바타 뭐 실제로 대인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오프라인에서는 뭐 표정이나 몸짓 이런 걸 되게 많이 사용하는데 아바타가 이런 걸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제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아바타를 현실감 있게 만들자니 좀 애매하게 현실감이 부족한 거는 또 불쾌한 효과를 일으켜서 되게 불편한 사회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음성 기반 소통 방식인데 이런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참여했을 때 좀 누가 스피커인지 이런 걸 조율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제 최근 연구에서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딥러닝 모델, 햅틱, 뭐 공간 음향 같이 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이제 방법들이 좀 제시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방법들이 보통 어떤 식이냐면 약간 소셜 VR 환경에서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좀 현실이랑 좀 비슷하게 끌고 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근데 정말 소셜 VR 사용자들이 정말 현실적인 상호작용 때문에 소셜 VR을 쓰느냐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은 소셜 VR을 선호하는 이유가 이제 현실을 모방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몰입감 있고 오히려 비현실적인 그런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만화 같은 그런 사회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 좀 중요하다라고 저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셜 VR 안에서 이런 좀 사회화, 소셜라이즈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비현실적인 경험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잠재력은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VR의 잠재력을 깊이 탐구하고 소셜 VR 안에서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해 초능력, 그러니까 진짜 슈퍼파워라고 적어놨는데 이제 이런 좀 되게 비현실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언어적, 비언어적 정보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증강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소셜 VR이든 아니면 뭐 오프라인이든 대인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이제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모두 중요합니다. 특히 언어적 표현 같은 경우에 그냥 의미를 전달하지만 이제 비언어적 표현은 이제 감정을 전달하고 이해를 증진시키고 좀 상호작용을 조절하고 그리고 어떤 문화적인 그런 규범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도 반영을 하고 전반적인 커뮤니케이션 경험을 좀 풍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최근 HCI랑 CSW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기 위해서 언어 중심적인 커뮤니케이션, 뭐 예를 들면 이런 프레젠테이션 같은 그런 상황에서 비언어적인 표현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키워드를 언급하면 사전에 정의된 시각적 그 요인 같은 거를 사용해서 이제 시각적 신호 같은 걸 전달해서 사용해서 이제 음성을 전달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머신러닝 모델을 도입을 해가지고 사용자의 의도를 예측을 하고 시각 효과를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련된 시각 자료에 적응형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뭐 프레젠테이션 표현력을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들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셜 VR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차용을 해가지고 이제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아직까지 좀 미흡하답니다. 이제 비현실적인 그런 소셜 VR 같은 가상 공간에서 사용자들은 더욱 적극적이고 좀 대담하게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셜 VR 안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등장함에 따라서 이런 대인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피치킷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관련 연구 임팩트 캡션입니다. 이제 이 연구에서 계속 나올 단어인데 이제 타이포그래픽 센터드 비주얼 디자인 비욘드 퓨어 버벌 커뮤니케이션. 이제 이름 그대로 이제 어떤 그 타이포그래피 중심의 이제 비주얼 디자인인데 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임팩트 캡션은 이제 시청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TV나 온라인 비디오에서 사용되는 그런 타이포그래피 중심의 시각 효과입니다. 뭐 전통적으로 임팩트 캡션은 뭐 편집자가 그냥 뭐 해설하는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얘 왜 이럴까요? 뭐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남긴다든지 아니면 뭐 프레임 안에 있는 암묵적인 이제 비언어적 정보를 시각화하는 그런 보조 채널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임팩트 캡션의 특징은 텍스트를 그냥 정보 전달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좀 주요한 시각적인 요소로 사용을 해가지고 언어적 정보와 이제 저 텍스트에 추가적인 시각적 장치를 더해서 비언어적 정보를 동시에 전달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임팩트 캡션 같이 이제 텍스트의 요소들을 수정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좀 폰트를 바꾼다든지 색상 바꾼다든지 아니면 모션을 도입하는 것이 이제 언어적, 비언어적 콘텐츠 모두의 의미적 정보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인 것이 이전 연구들에서 좀 입증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텍스트를 좀 수정하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VR 같은 몰입형 미디어에서 적용하는 것은 좀 연구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VR 안에서 이런 텍스트 기반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연구가 덜 된 이유가 이제 VR 환경에서 텍스트 읽기는 이제 디스플레이를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고 그리고 또 오래 그런 텍스트를 읽다 보면 VR 사용 자체가 좀 불편해진다라는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이제 타이포그래피 중심의 임팩트 캡션이 소셜 VR에서 효과적으로 소통을 매개할 수 있을지 이런 여부 또한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지만 임팩트 캡션이 소셜 VR 환경 안에서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매개를 하고 촉진하는데 적용될 수 있을지를 탐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설계를 하기 전에 이제 임팩트 캡션이 뭔지 그리고 어떤 요인들이 존재하는지 그거부터 이제 저자들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캡션 디자인 스페이스를 한번 좀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TV랑 온라인 영상에서 임팩트 캡션이 사용되는 영상을 식별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TV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 IMDb 같은 그런 이제 TV 시리즈 랭킹 그런 차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임팩트 캡션이 많이 사용되는 그런 영상 그런 TV 쇼들을 추천했답니다. 그래서 일본의 아라시 그리고 한국의 러닝맨 그리고 중국에서는 후이스 머더러라고 돼 있는데 이게 본토 발음은 아니겠죠? 이제 이런 세 가지 TV 쇼를 연구에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영상 같은 경우에는 버라이어티 쇼 with captions 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제 상위 30개 영상을 식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별했을 때 그리고 이 키워드 말고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좀 비슷한 그 임팩트 캡션 관련된 그런 키워드입니다. 이제 그렇게 총 이제 63개 그러니까 이 TV 시리즈 에피소드 하나씩 그리고 키워드 2개 해가지고 30개씩 하면 63개인데 그중에서 관련 없는 영상 제거하고 총 46개의 영상을 분석을 했답니다. 그리고 일단 처음 영상을 수집한 다음에 세 명의 연구자들이 이제 동일한 서브셋, 이제 TV 시리즈는 다 전부 다 포함을 하고 온라인 비디오는 랜덤으로 7개 뽑아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개별 영상 속에 있는 임팩트 캡션의 시각 요소랑 그 그 모션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코딩해서 초기 디멘션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출된 확정된 코드북을 바탕으로 나머지 영상들을 전체 다 리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디자인 스페이스는 다음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단 텍스처란 정보 이제 뭐 사이즈, 타입페이스, 그 폰트라고도 얘기하죠. 타입페이스 그리고 컬러 이렇게 뽑았고 이제 텍스트 이외의 것들은 이제 이모지나 오너먼트, 장식들 그리고 버블, 이 말풍선들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뽑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랙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라이제이션 약간 어떤 물리력이 약간 물리 객체처럼 뭔가 물리력을 좀 부여하는 그런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있었고 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흔들리는 거, 깜빡이는 거, 퍼지는 거 아니면 뭐 어디 빙글빙글 도는 것들 그리고 인바디드 인터랙션은 grab, throw, shake, stretch, shoot, attach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이거 뒤에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하나씩 좀 자세히 보면 일단 텍스처럴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타입페이스, 사이즈, 컬러 이렇게 있습니다. 타입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폰트인데 그 상황별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폰트를 써야 된다 이런 엄격한 기준은 없지만 주로 활용되는 방법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감정이나 놀라운 상황을 강조할 때는 이제 불규칙한 획을 가진 좀 예술적인 그런 데코레이티브한 폰트를 사용을 하고 이제 중립적이거나 아니면 좀 사실을 전달하는 그런 경우에는 격식 있고 규칙적인 폰트 뭐 예를 들면 세리프체라든지 아니면 이런 산세리프체들 이런 것들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에 따라서 좀 사용이 되는데 어떤 특정 텍스트의 내용을 좀 돋보이게 해서 참여를 유도하든가 아니면 가독성이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거, 뭐 좀 생동감 넘치게 좀 크게 보여주는 거, 아니면 뭐 인물이 좀 소리칠 때 그럴 때 좀 크게 보여주는 그런 효과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강도, 효율성, 심각성 같은 좀 추상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생동감 있고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게 좀 컬러를 배치를 해가지고 중요한 정보를 강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등장인물의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을 하는데 이제 그런 컬러를 배치를 할 때 인간이 좀 어떤 색상에 대해서 감정을 좀 연관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통 반영을 해서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논 텍스처럴 엘리먼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타이포그래피컬 오너먼트 요 같은 경우에 그냥 장식인데 이런 장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각적 효과를 높이고 좀 돋보이게 하는 장식 요소로만 사용을 하고 이제 알파벳이 아닌 그러니까 어떤 문자가 아닌 그냥 단순 장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피치 버블 그 말풍선이죠. 말풍선인데 텍스트를 표시하는 배경 컨테이너고요. 기본적으로 뭐 만화에서랑 똑같죠. 만화에서처럼 어떤 화자를 가리키는 요소로도 사용될 수 있고, 이제 모양이나 색상을 통해서 등장인물의 감정이나 어조 같은 좀 비언어적 표현을 전달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잠깐 넘어가 보면, 뭐 내 방출입니다 이럴 때 좀 뭔가 화나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감정을 전달하는데 사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모지랑 이모티콘 이건 다들 아실 거라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면 그냥 얼굴 표정 나타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텍스트만으로 쉽게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나 인간의 리액션 같은 거를 좀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랙션 디자인, 아까 보여드렸던 뭐 피지컬라이제이션, 모션, 인바디드 인터랙션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가지 요인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인간이랑 그런 자막이랑 상호작용이 조금 연구가 많이 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인터랙션 디자인은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임팩트 캡션을 막 배치하고 뭔가 사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더라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을 했답니다. 피지컬라이제이션은 이제 물리적 속성을 모방을 해가지고 어떤 물리적인 물체인 것처럼 이제 뭔가 속성을 부여하는 건데 뭐 무게라든지 속도, 뭐 크기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약간 물리 속성을 부여해서 이제 좀 그런 모션을 표현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형을 이렇게 막 변화시키는 그런 건데요. 이제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게 떨림, 깜박임, 폭발, 회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가지의 요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바디드 인터랙션은 이제 사실은 이거는 이제 어떤 VR 안에서 사용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것들인데 VR 안에서 인터랙션 그런 이제 요소들과 인터랙션 할 때 사용되는 요인들인데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임팩트 캡션이 뭔가 그 안에 주인공들 그 등장인물들이랑 상호작용하는 방법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제 그랩, 스로우, 쉐이크, 스트레치, 슛, 어태치 이렇게 여섯 가지를 포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랩은 말 그대로 잡는 거고요. 그냥 이름 그대로 잡고 던지고 뭐 흔들고 이거 늘리고 뭔가 이렇게 빵빵 쏘는 거 그리고 어딘가에 붙이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설계된 디자인 스페이스를 바탕으로 이제 이제 디자인 세션을 한번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디자인 세션에서 이제 디자인 꼴을 좀 수립을 하고 어떤 식으로 디자인해야 될지를 이제 논의를 한답니다. 그래서 디자인 세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저자가 4명인데 소셜 VR 경험이 풍부한 저자 4명 플러스 외부 전문가 4명 해서 이렇게 총 8명이 진행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자인 세션 같은 경우에는 브레인스토밍을 먼저 진행을 하고 프로토타이핑을 간단하게 했다 합니다. 이제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에는 이제 VR 안에서 본인들의 대인 커뮤니케이션 경험을 공유를 하고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지 그리고 개선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모색했다 합니다. 그리고 임팩트 캡션 컨셉을 소개를 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소셜 VR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를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이핑 같은 경우에는 종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이제 직접 제작하는 뭐 종이 오려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30분 동안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했고요. 이제 제작할 때 각자 하긴 하되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아이디어가 있으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은 녹화한 다음에 오픈 코딩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세션의 파인딩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감정은 의사소통에 중요하지만 이제 암묵적이고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감정을 임팩트 캡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소셜 VR에서 이걸 좀 시각화하고 만질 수 있는 형태로 구현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했다고 하고요. 이제 샌더, 그러니까 어떤 발화자 같은 게 되겠죠. 이제 샌더는 이제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고 이제 리시버는 샌더의 기분과 의도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팩트 캡션은 대화에서 이제 핵심 정보를 강조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핵심 정보를 전달하는 그러니까 키워드에 초점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었던 폰트, 색상, 사이즈 이런 것들이 임팩트 캡션의 시각적 매력을 좀 높여서 핵심 정보를 좀 눈에 띄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셜 VR 안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말할 때 이제 정확성이나 명확한 신호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누가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임팩트 캡션을 그런 아바타 근처에 좀 놔두면 이 사람이 말했겠거니 이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시각적인 단서를 통해서 이제 음성이나 소리의 출처를 쉽게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수립된 디자인 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Generating Impact Caption in Time. 그러니까 말할 때 동시에 딱 제시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Maintaining Readability and Clarity.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임팩트 캡션이 좀 유용하게 사용되려면 가독성도 좋아야 되고 명확성도 이제 유지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걸 위해서는 이제 임팩트 캡션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좀 정확한 방향으로 제시가 되고 이제 서로 오버랩되지 않도록 이제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디자인 골을 수립했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디자인 골로 Enabling interpersonal interactions with playful impact caption.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그냥 재밌게 인터랙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임팩트 캡션을 좀 인터랙티브하게 만들어서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강화하거나 이제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을 제시해서 소셜 VR 안에서 여러 사용자를 연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VR 안에서 사용자는 자신이 생성한 임팩트 캡션을 직관적으로 조작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립된 디자인골 바탕으로 이제 시스템을 이제 디자인하고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골 바탕으로 어떻게 만들지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이제 일단은 임팩트 캡션 생성을 위해서 사용자의 리얼타임 스피치를 좀 활용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룰 베이스 방법을 이용해서 중요하지 않은 단어를 필터링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임팩트 캡션 메디테이티드 인터랙션, 그러니까 임팩트 캡션으로 되게 다양한 인터랙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제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테크니컬 파이프라인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이스 인터페이스가 있고 텍스트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일단 보이스 인터페이스는 그 말하는 거 그대로 이제 트랜스크라이브 하는 거고요. 이제 트랜스크라이브 할 때 위스퍼를 썼는데 이 위스퍼가 이제 리얼타임 트랜스크라이브는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오디오를 다 받아 놓은 다음에 그걸 싹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트랜스크라이브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좀 딜레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이고 이제 인풋 오디오를 1초 단위 청크로 분할한 다음에 그 청크를 이제 멀티스레드 중에 하나에 할당해가지고 트랜스크라이브하고 이걸 합치는 방식으로 이제 좀 최대한 빠르게 트랜스크라이브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NLTK랑 이제 파이덥이라는 이제 파이썬 프로세스 그 라이브러리 이용을 해가지고 트랜스크라이브된 음성을 분석을 하는데 이제 이때 분석하는 방법은 조금 심플하긴 합니다. 복잡한 거 없이 이제 파트 오브 스피치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품사를 태깅하는 건데 이제 그 문장 구조에 관련된 그런 것들 예를 들면 뭐 전치사, 후치사, 뭐 연결어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감정을 전달해야 되니까 감탄사까지 이렇게 5가지를 추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VR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셜 VR 뭐 우리가 아는 뭐 VR챗 이런 걸 쓴 게 아니라 이제 본인들이 얼리언 엔진이랑 메타 XR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커스텀 VR 환경을 구출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본적으로 이제 소셜 VR을 상정을 했기 때문에 멀티 유저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얼리언 엔진의 리슨 서버 모드 이용해가지고 P2P 형태로 구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세팅이 이게 솔직히 좀 복잡한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됐냐면 그 이제 기본적으로 VR 어플리케이션 안에는 음성 채팅 기능이 없습니다. 음성 채팅 기능이 없는데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돌렸냐면 그 이제 블루투스 마이크를 노트북에 연결시켜가지고 그 블루투스 마이크에다가 이제 그 사용자가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VR 환경은 HMD로 보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블루투스 마이크를 노트북에 연결해가지고 하는 게 이제 블루투스 마이크로 노트북에 들어간 음성이 이제 보이스 인터페이스랑 텍스트 프로세서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이거 처리할 때는 그 M1 프로 맥북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리모트 유저끼리 서로 음성도 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트북 줌 이용해가지고 이제 서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살짝 좀 이제 세팅이 조금 뭐 외부에 의존을 많이 한다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제 POC 정도니까 이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기술적인 큰 파이프라인이 이렇고요. 이제 임팩트 캡션 제너레이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되게 룰 베이스 방식을 많이 쓰는데 그 텍스트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그 키워드가 긍정 단어다 그러면 이런 라이트 오렌지 색깔 그리고 중립 단어다 그러면 다크 블루 색깔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캡션의 사이즈는 그 인풋 사운드의 볼륨으로 결정을 하는데 DBFS, 데시벨 리레이티드 풀 스케일이라는 스케일을 사용했답니다.
이게 어떤 스킬이냐면 뭐 프리미어나 이런 거 써보신 분들 아실 텐데 그 프리미어 음량 바 보면 맨 위가 0이고 밑으로 마이너스가 찍히잖아요. 이제 그거랑 똑같은 스케일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0이 이제 클리핑 되는 피크 치는 그런 풀 볼륨이고 이제 거기부터 얼마나 작은지 이건데 0에서 이제 마이너스 20dB까지는 라지, 마이너스 20부터 마이너스 40까지는 미디엄, 마이너스 40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스몰로 이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입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전에 지정된 단어 리스트를 바탕으로 단어의 포멀리티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아래와 같은 폰트를 할당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포멀리티는 이제 좀 특성이 그 단어 이전 연구에 의하면 단어 자체만으로는 계산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단어 리스트를 이제 지정했다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 뒤에 보면 단어 리스트 지정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전에 지정된 단어 바탕으로 뭔가 좀 포멀하다 싶으면 이렇게 타임스 뉴로만 이 폰트를 사용을 하고 캐주얼하다 싶으면 이런 코믹 선스를 사용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모지랑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일, 새드, 임프레스드 이렇게 뭔가 웃는 거, 우는 거, 그리고 좀 실망한 거 이제 이렇게 세 가지 감정에 대해서 이모지를 추가했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해피하다 그러면 이제 스마일 이런 식으로 뭐 슬픈 뭐 새드하다 그러면 새드 이렇게 나오는 식으로 이모지를 구성했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식이랑 말풍선, 모션 이펙트 이렇게 세 가지 추가적으로 있는데 이제 장식 같은 경우에 좀 그 설명의 디테일이 좀 논문에서 부족했는데 임팩트 캡션 안에서 이제 단어와 관련된 이제 비알파벳 문자 혹은 아이콘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케이크 이런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이런 케이크 데코레이션을 이제 추가했답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노온 프로젝트라는 이제 오픈 소스에서 아이콘 에셋을 받아 사용을 했고 이제 사전에 정의된 단어 목록 기반으로 어떤 아이콘을 결정할지를 정했답니다. 근데 이 단어 목록이 논문 안에서는 안 나와 있어서 정확히 어떤 건지는 이제 좀 조금 더 뭐 관련된 코드가 공개된 게 있으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피치 버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그리팅이랑 인터젝션 이 환호성 말고 이 감탄사 이제 인터젝션이 환호성이 아니라 감탄사인데 이제 오타 났네요. 이제 환영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냥 일반적인 말풍선을 감탄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뭔가 뾰족뾰족한 그런 말풍선을 이제 추가했답니다. 그리고 모션 이펙트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놀람,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쇼크에 대해서만 이제 흔들림 효과를 이제 자동으로 생성을 하고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모션 이펙트는 기본으로 주진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말고 이제 흔들림 말고 이제 다른 모션 이펙트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나머지 모션 이펙트들은 사용자들이 직접 트리거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디자인 스페이스 그 인터랙션을 어떤 걸 지원하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7개인데 7개를 지원한다 써 있는데 사진에는 4가지밖에 없죠. 그 논문에서 제공돼 있는 예시 사진이 딱 이렇게 4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씩 살펴보면 그랩, 스트레치, 어태치, 슈팅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랩은 말 그대로 잡는 거고요. 스트레치는 이렇게 양손으로 잡고 늘리면 사이즈 조절된다. 그리고 어태치는 캡션을 이제 머리 위에 붙이면 이렇게 탁 붙여지고 다른 신체 부위 뭐 팔 이런 데다 붙이면 이렇게 뱅글뱅글 돈다고 합니다. 약간 그 달 도는 것처럼. 그리고 슈팅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 트리거 버튼을 이제 3초간 이렇게 꾹 누르면 3초간 누르면 발사된다. 이렇게 타라랑 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로우, 쉐이크, 익스플로드 이렇게 나머지 사진에 없는 세 가지가 있는데 스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팔 휘두르면서 그 컨트롤러 그랩 버튼 딱 놓으면 던져진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쉐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흔들었을 때 그 아까 약간 이렇게 확대 축소되는 그런 효과랑 이제 깜빡깜빡거리는 효과가 트리거가 된다 합니다. 그리고 익스플로드 같은 경우에는 캡션을 얻다가 던졌는데 그게 사람이나 다른 캡션이 맞으면 터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팡 한다고 합니다. 그런 기믹들이 있다. 그런 인터랙션 디자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디자인 꼴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좀 비주얼적으로 좀 가독성이나 명확성을 어떻게 향상시킬까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가독성이나 명확성을 좀 향상하기 위해서 캡션 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라이프타임 시스템을 좀 사용을 했답니다. 그 유니티나 얼리얼에서 파티클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이제 보통 이런 라이프타임 같은 게 이제 딱 생성되고 얼마 있다가 없어질 건지 이런 거죠. 이제 기본 라이프타임은 5초고요. 그동안 인터랙션이 없으면 자동으로 없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인터랙션이 발생하면 그 라이프타임은 다 해제가 돼버리고 이제 이렇게 인터랙션이 발생한 캡션을 지우려면 이제 VR 컨트롤러에서 내가 직접 버튼을 눌러가지고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인터랙션 하는 순간 좀 퍼시스트하게 이제 가져가는 걸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임팩트 캡션들이 서로 겹치는 걸 좀 걱정을 해가지고 이제 스폰 포지션은 고정된 포지션에 랜덤 오프셋을 추가해가지고 결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이즈 큰 게 여러 개 계속 나와버리면 이제 좀 오버랩 되긴 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렇게 좀 최대한 피하려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네, 시스템 만들었으니까 유저 스터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유저 스터디는 이제 참여자 14명 모아서 진행을 했고요. 이제 VR HMD 사용 경험이 아예 없는 사람 5명이랑 그리고 VR 경험 풍부한 사람 9명 이렇게 모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험은 1대1로 실험 참여자랑 이제 실험 진행자, 그리고 저자들이 이제 함께 진행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제 스피치캡 시스템을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체험을 했다 합니다. 첫 번째는 친구와의 1대1 사적인 대화인데 이제 주제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게 최근에 고양이를 잃어버린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실험 진행자는 아 나 슬퍼 이러면 이제 참여자가 아 최근에 이런 좋은 일 있었는데 너도 좋아질 거야 이러면서 위로해주는 그런 시나리오였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룹 디스커션 같은 건데 이제 논쟁적인 주제에 대한 퍼블릭 디스커션입니다. 이제 주제는 AI 프라이버시랑 보안 이슈가 어떤 게 발생을 할까인데 이제 사실 1대1인데 퍼블릭 디스커션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여기서는 NPC 아바타 써가지고 여러 명 있는 것처럼 하고 이제 그 발제자가 NPC가 있는데 그 발제자 NPC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그 발제하는 스크립트를 짜가지고 그대로 이제 자동으로 돌아가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종료한 다음에 이제 서베이랑 세미스트럭처 인터뷰 진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파인딩 한번 바로 볼 텐데요. 이제 파인딩 이제 서베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서베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질문을 앞뒤 잠깐 보여드리면 질문을 이렇게 디자인 스페이스 관련된 질문 4개 그리고 이제 유저 경험 관련된 거 이렇게 6개 해가지고 이렇게 총 10개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좀 제시 방식이 특이해가지고 이거 번역해가지고 제가 가져왔는데 일단은 일단 첫 번째 앞쪽에 디자인 스페이스 관련된 설문지를 보면 이제 스피치캡의 디자인이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뭐 흥미롭다. 그리고 이 시각적 요소들 뭐 글자나 장식, 뭐 이모지, 말풍선들이 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스피치캡의 글자 색상, 폰트, 사이즈가 적절하다. 이렇게 이제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제 이거 7점 리커트로 물어봤고 그렇게 응답을 받았을 때 평균 6.3, 6.1, 5.7, 5.79 이런 식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이제 실제로 몇 명이 이 몇 점을 찍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보면 7점, 6.5점 이제 거의 다 이제 4점 찍으신 분들도 몇 분 있는데 대부분 이제 5, 6, 7점에 가까운 좀 높은 이제 좀 다들 어느 정도 다 동의한다라고 이제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스템 디자인이 좀 이해하기 쉽고 흥미롭고 적절하다라고 응답을 했다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유저 익스피리언스, 이제 유저 경험, 유저 익스피리언스 관련입니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피치캡 사용 경험이 즐거웠다. 이제 스피치캡 이건 이제 좀 전반적인 유저 경험이고 이제 6, 7번이랑 8, 90번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 여기 오타는요. 여기 8번입니다. 이제 6, 7번이랑 8, 90번이 약간 입장이 다른데 6, 7번 같은 경우에는 내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스피치캡 저 스피치캡 말풍선을 만드는 사람일 때, 그러니까 내가 발화자일 때의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8, 90번 같은 경우에 이제 8, 90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는 도움이 된다. 타인의 의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뭐 10번은 약간 양쪽 다 이제 대화의 톤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 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발화자인 거고 이제 8, 9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청자인 건데 이제 6, 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수를 보게 되면 7점 만점에 4.29점, 4.43점 이렇게 나와 있고 실제로 실제로
그 점수 분포 봤을 때 동의한다가 좀 절반이 안 되고 동의한다가 절반이 안 되고 뭐 중립 조금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좀 somewhat disagree 약간 어느 정도는 좀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화자 입장에서는 이게 효과가 좀 되게 믹스된 걸로 이제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청자 입장에서는 이제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는 데 도움된다, 의견을 이해하는 데 도움된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풀리 어그리까지는 없는데 이제 대부분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다 이러면서 이제 좀 도움이 된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인터뷰 결과 한번 봐볼 텐데요. 이제 인터뷰 결과가 본 논문에서 되게 긴 편이어서 좀 짧게 그 핵심 파인딩 위주로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그 첫 번째 파인딩이 텍스처럴 요소가 이제 소셜 VR 안에서 대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라는 점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 실험 참여자들이 임팩트 캡션이 대화 경험을 향상시킨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팩트 캡션이 핵심 정보를 추출하고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됐고 이제 또 특이했던 점이 이제 논 네이티브 잉글리시 스피커가 그 참여자 중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이 시스템이 영어 대화에 도움을 준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막 엄청 원어민이랑 처음 대화해보면 와라랄라 이렇게 되게 빠르게 나오는데 따라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임팩트 캡션으로 단어들을 이렇게 띄워주니까 아, 이런 얘기구나 이러면서 좀 효율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인딩이 논텍스처럴 요소들이 효과적이긴 한데 모호하다라는 점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뭐 대부분 이제 이런 요소들이 매력적이고 캡션을 효과적으로 만든다는 점에 동의를 했는데 몇몇 사람들이 색상이랑 이모티콘 같이 일부 논텍스처럴 요소에 대해서 좀 모호하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약간 이거 응답하신 분이 조금 뭐였지? 좀 꼬인 분이 아닌가라는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어떤 식의 언급이 있었냐면 약간 웃는 이모티콘이 그냥 단순한 스마일이 아니라 약간 비꼬는 이런 비꼬거나 아니면 아 나 네 말 이해 못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웃는 걸로 쓰인 것 같다라고 인식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모호성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캡션이잖아요. 캡션이기 때문에 항상 텍스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어가 함께 제시됨으로써 모호성을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캡션이니까 이미 그 텍스트 같이 들어갈 거니까 이거랑 같이 보면 좀 덜 모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셜 VR에서 몰입감 높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상호작용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이 시스템의 상호작용이 이제 새로운 사회적 경험을 제공을 하고 소셜 VR 안에서 사용자들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는 대부분 다 동의했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좀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메모 이제 만드는데 활용하는 게 어떠냐라는 사람들이 두 명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한 명은 그 저희 HCI 수업에서 인퍼스트 맵 이런 거 만들듯이 포스트 붙이는 것처럼 그런 걸로 이제 사용하는 게 어떠냐 하는 분이 한 분 있었고 자 아니 다른 분은 이제 그 추리 게임 할 때 약간 누가 뭘 말했는지 이런 거 좀 붙여놔가지고 추리하는데 쓰면 재밌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화 안에서 키워드 식별 기준에 대해서 안내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아까 그 품사 기반으로 태깅해가지고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알 수 있었겠지만 되게 그냥 좀 나이브하게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키워드가 되게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사용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지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니까 아, 이거는 너무 많다. 핵심 정보만 추출해서 관련된 키워드만 표현해달라라고 제안이 많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디스커션 빠르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약간 원래 디스커션 섹션이랑 좀 다른데 너무 앞에 내용 리캡하는 내용을 좀 빼고 이제 살짝 위치를 재배치했습니다. 일단은 그 스피치캡에서의 좀 모호성을 이제 이해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컴퓨터 메디에이티드 커뮤니케이션에서 이제 모호성은 문화적 차이나 이제 개인적인 선호도, 기술적인 한계, 그러니까 표현의 한계 같은 거에서 좀 불가피하게 비롯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구의 시스템 또한 색상이나 이모지 같은 시각적인 요소가 좀 모호한 해석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유저 스터디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모호성은 오해를 유발할 수 있긴 한데
또 창의성이랑 이제 협상,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간의 협상 같은 걸 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완벽하게 명확하게 명확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이런 모호성을 살짝 둬가지고 좀 창의적으로 할 거냐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 VR 안에서 모호성을 완화하는 방법은 좀 충분히 연구되진 않았는데 이제 본 시스템은 이제 맥락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모호성을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연구에서는 이 시스템의 디자인을 참고를 해가지고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디자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제시된 시나리오 이외에도 어떤 시나리오에 쓸 수 있을까라고 이제 좀 생각을 했을 때 소셜 VR 안에서 청각장애인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자막 시스템 아니면 뭐 원격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습 키워드 기반의 임팩트 캡션을 배치를 해가지고 강사랑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좀 촉진하는 그런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논문 읽은 그 약간 모티베이션이기도 한데 이제 VR 스트리머랑 시청자 간의 감정적인 유대감 형성을 위해서 시청자 반응을 이제 VR 안에 시각화하는 시스템 이런 것 등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다른 어플리케이션들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구 결과 바탕으로 이제 디자인 임플리케이션도 좀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언어 정보의 선택적 제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불필요하게 많은 단어를 배치하지 말고 이제 지금은 되게 나이브하게 해가지고 키워드가 많이 보여졌지만 이제 LLM 같은 거 활용을 해가지고 의도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키워드만 딱 뽑아서 제시를 해주는 게 어떤가라고 임플리케이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언어적 정보 표현을 위한 시각적 수사의 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연구에서는 시각적 요소가 소셜 VR 안에서 비언어적 정보를 되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연구 결과 바탕으로 이제 향후 연구에서는 특정 시각적인 요소랑 비언어적 정보 간의 연결성을 조금 더 이해를 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소셜 VR 시나리오에 사용될 수 있는 좀 세련된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 매체의 상호작용성 향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 시스템의 상호작용성은 이제 사용자가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소셜 VR 안에서 이런 식으로 좀 기존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향상시키는 그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니컬 스테이빌리티 앤 퓨처 임프루먼스는 이제 현재 약간 좀 기술 스택 같은 거 봤을 때 뭔가 좀 컨피그레이션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이게 이런 현재 시스템 구조로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확장이 가능한데 뭔가 실제로 디플로이 하기엔 너무 좀 복잡하다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제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SDC 성능 향상을 위해서 좀 클라우드 솔루션 같은 걸 쓸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백엔드 네트워크 로드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일부 기능을 로컬에서 처리하도록 아키텍처 개선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너무 복잡한 하드웨어 세팅 단순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리미테이션이랑 이제 퓨처웍입니다. 이제 스피치캡은 임팩트 캡션의 잠재력을 보여주지만 여러 한계점들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제 캡션의 시각적인 형태를 결정하는 현재 방법이 되게 롤베이스로 되게 단순하게 돼 있어서 모호성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제 LLM 같은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키워드 추출이라든지 선호에 따른 이제 동적인 시각 디자인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여러 하드웨어에 의존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에 좀 제약이 존재하는데 이거 다 스탠드얼론 VR로 통합하면 간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유저 스터디에서 얘기했던 이제 프라이빗 컨버세이션이랑 이제 그룹 디스커션 이외에도 다양한 소셜 VR 시나리오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임팩트 캡션 자체를 VR에서 사용해서 의사소통하는 것, 그리고 이제 소시오 다이나믹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좀 롱텀 스터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이제 이 연구는 임팩트 캡션이 소셜 VR에서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키는 매체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임팩트 캡션은 역동적이고 상호작용적인 타이포그래피 요소를 통해서 이제 언어적, 비언어적 단서를 이제 자연스럽게 통합해서 대화를 좀 재밌게 하고 몰입도 높은 경험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임팩트 캡션이 실제로 소셜 VR에서 좀 실용적이고 효과가 있다라는 걸 입증한 동시에 이 시스템이 좀 개선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지도 제공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제 시각적 디자인의 모호성을 줄이고 다양한 사용자 요구에 대응하며 좀 폭넓은 소셜 VR 사용자를 포괄할 수 있도록 접근성 기능을 확장하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